자,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현 정부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어떤 그 정책 대안을 내놓는 이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도 보여줬다. 이런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저희가 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신동근입니다. 네, 시일이 좀 지났습니다만 먼저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것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신 최고께서는 오늘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국민의힘이 아시다시피 김종인 대표께서 당명과 강령도 바꾸고 나름 혁신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호영 대표 연설이 좀 달라질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포장지만 바뀌고 말하자면 내용적인 혁신은 없이 과거 미통당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 원자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자력 마피아 입장, 그리고 또 대북 적대 정책,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저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인식이 좀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어쨌든 어제 이낙연 대표도 제안을 하셨고 또 주호영 대표께서도 협치를 말씀하셨으니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개혁까지 그리고 민생 해결을 위해서 같이 협치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같은 접점이 있을지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권 현안, 가장 큰 현안하면 지금 2차 재난지원금 문제입니다. 당정은 선별 지급, 이제 맞춤형 지원을 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만 이에 대한 갑론을박은 계속될 것 같이 보이고요. 국민들의 의견도 사실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좀 팽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기가 없을 수도 있죠. 선별 지급. 이 부분 민주당이 왜 고집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저는 선별 복지냐 보편 복지냐 이렇게 논쟁이 가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이게 재난지원금은 본래 목적이 재난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원하는 일시적인 생활지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정책적 효과를 보더라도 그 재난을 많이 당한 분들에게는 좀 두텁게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정책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맞춤형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같이 지원되더라도 그게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 소비 진작을 통한 이런 효과가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돈이 쓰여졌을 경우에 이제 일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복지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냐를 보자면 이제 맞춤형 대책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경제 진작뿐만 아니라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선별 지급은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안은 국회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여야 협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통령께서도 협치를 말씀하셨고 여야 대표도 협치를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통합의 정치 또 인인하기 위해서 협치를 해야 된다 보고요. 우선 근데 이제 저는 협치가 서로 협치가 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인식의 차이를 좀 좁히게 서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개혁과 반개혁의 대결이 되면 안 되거든요. 서로가 개혁과 혁신의 경쟁이 돼야만 이 협치가 진정하게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협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개혁과제와 또 민생과제 해결을 위한 그런 수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치가 목적이 아닌 그 목적은 다른 곳에 있고 이를 위한 협치가 돼야 된다. 이낙연 대표도 원칙 있는 협치를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과 좀 맥락이 닿아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자, 신 의원님께는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의원이 되시기 전에는 의사였어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셨고 병원을 또 운영하시기도 하셨는데
최근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보시는 신경이 좀 복잡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집단 휴지는 철회가 됐습니다만 쟁점은 해결된 게 아니고 오늘도 의사 국가시험을 놓고 의대생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 굉장히 좀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예. 그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그 대승적 차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용하겠다고 이렇게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쨌든 간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과정에서 의료 공백은 메꿔야 된다 이런 입장 때문이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지금 의사 국시 문제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저는 의사 국시 문제는 우선 의대생들이 국시를 보겠다라는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게 우선 순서라고 보고요. 어쨌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최고위원 선출되고 난 뒤에 밝힌 이 소감, 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습니다. 진보 개혁의 미드필더로 활약하겠다. 인상적이었는데 이 역할,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문재인 정부는 누가 뭐래도 진보개혁 정부 또 촛불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촛불정부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 또 법안들을 아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을 해내는 최고위원이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개혁, 그 가운데서도 경제 민주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얘기 끝으로 한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서구청장이 얼마 전 코로나19에 확진이 됐습니다. 지역민들 굉장히 걱정이 큰데 이 같은 시름을 덜어내고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끝으로 지역 구민들께 좀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서구의 문제이기도 인천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지금 수도권 매립지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다만 서구나 인천의 문제만 아니고 중앙정부 또 서울시, 경기도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최고위원이 돼서 중앙정부와도 함께 충분히 협의해서 풀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지역과 관련해서 이제 5호선 문제라든지 또 GTX-D 연장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국토부와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간에 제가 유일한 인천 출신의 최고위원이 됐기 때문에 네. 중앙과 또 인천 지역의 연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또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